정유라가 24시간 구금 시한을 넘어 지금 현재 구금 기간이 이달 30일까지 덴마크 현지 법원에서 4주간 구금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정유라로서는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제부터 정유라의 육성을 통해서 내용을 낱낱이 한 커플씩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유라를 통해서 세월호 7시간 등 박근혜 대통령 관련 질문 내용 들어보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心境한마디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어떠세요? 애기가. 애기가 거기서 보고 싶으세요? 사실 저는 말도 그만 탄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었거든요. 사실 독일 오게 된 것도 박원호 전무님께서 저한테 애기 낳고 신경 복잡하고 어머니랑 자꾸 싸우게 되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어머니랑 저랑 그거 사인까지 재산 포기각서까지 쓸 정도로 사이가 많이 틀어졌었는데 계속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이어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랑 아예 대화를 안 하는 사태까지 왔었고 중간에 항상 박원호 전무님이랑 전무님을 끼고 얘기하는 상황까지 왔었던 거예요. 지금 한국 국민들이 제일 많이 관심 있는 게 세월호 7시간이거든요.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 이모라고 이렇게 호칭을 불렀다는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저는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뵙긴 뵀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뵌 게 저희 아버지가 그게 언제예요? 일하실 때 뵀어요. 그게 언제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일 거예요. 혹시 엄마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세월호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다라든가 이런 얘기 혹시 전해 들은 부분 없나요? 시대에 전에 들을 수가 없는 게 제가 그때 임신 중이어가지고 어머니랑 완전히 사이가 틀어져서 아예 연락을 안 할 때였어요. 저는 신림동에 살고 어머니는 강남구에 살고 그때라서 알 수가 없어요. 그 이후라도 혹시 뭐 전해 들은 얘기는 없고요? 네, 없고요. 일단 그 주사 아줌마 백 실장님이 누군지 알 것 같고요. 백 실장이요? 백 실장이 누구죠? 아니요, 그 주사 아줌마 무슨 주사 아줌마 나오시는 분은 누군지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차은택 씨도 전 딱 한 번 봤어요. 그 테스타로자라는 커피숍에서 차은택 씨도 딱 한 번 봤어요. 여러분 들으셨죠? 그래서 뉴스파이터를 비롯한 거의 모든 언론이 왜 정유라를 하루빨리 신병을 확보해야 되냐고 강조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정유라는요, 지금 덴마크 현지 경찰에 체포된 이후 지금 구금 상태인데요. 지금 현지 언론인이 물어보는 질문마다 지금 술술 다 털어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진짜냐 거짓이냐 일단 그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숨김없이 일단은 솔직하게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기억을 더듬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동안 검찰이 뭐 했었나? 왜 정유라 신병 확보에 이렇게 그동안 더뎠었나 하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내용을 하나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 의원님, 지금 정유라 입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중요한 얘기들이 여기에 벌써 다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요. 일단은 박원호 전무란 승마협회 전무 얘기 벌써 얘기를 꺼내고 있고 주사 아줌마다 다 꺼내고 술술 자기 입으로 다 꺼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너무 흥분하지 마십시오. 네네.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네네. 사실은 박원호 전무라는 사람은 신주병에게 정유라하고 헤어지라고 강요하고 설득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박원호는 알 거고 주사 아주머니는 벌써 국내에서까지 얘기가 다 됐으니까 네. 자기도 꼭 거부할 이유도 없고 또 자기 이모 엄마의 언니, 네. 이모도 같이 주사를 맞은 사람이고 뭐 자기도 아는 얼굴이니까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흥분할 이유가 없다는 게 이 네. 내용 전체를 보면은 나는 모른다. 네. 엄마가 다 했다. 네. 근데 변호사가 누굽니까? 이경재 씨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경재 씨가 정유라한테 한 얘기는 너는 무조건 모른다 해라. 네. 엄마가 다 한다 해라. 네. 근데 엄마는 입을 안 엽니다. 아하. 그러니까 뭐 이 지엽적인 거 나온 것 가지고 이 정유라를 부르면은 다 불 거다. 그 기대는 좀 제가 볼 땐 너무 지나친 아직은 섣부르다. 너무 낙관적인 너무 거고. 낙관적이다. 도리어 저는 10월 말에 그 최순실이 세계일보하고 인터뷰할 때에 네. 시민 제보가 있었습니다.
컨센트 플러그를 보니까 독일이 아니고 덴마크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덴마크 플러그라는 얘기가 나왔는데도 이걸 대숙 추적 안 하고 물론 늦게지만 다행스럽지만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네. 사실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 과거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모 언론에서 덴마크 음식점에서 김치 달라고 행패 부렸다 네. 이 얘기 네네.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 기자도 정유라의 신병을 빨리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까지 또 네. 같이 협조까지 요청을 했었는데 네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아무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었어요. 네. 일단 피의자도 아니었죠. 네. 피의자도 아닌데 덴마크 경찰한테 막 잡아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랬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물론 정유라의 신병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과거부터 빨리 체포영장 발부하고 네. 기소중지하고 여권무효 조치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때는 딱 떨어지는 혐의가 없었어요, 사실. 네. 지금에 와서 보면 이제 입시 관련돼서 업무방해 혐의나 또 기타 뭐 비자금 관련된 그 자금 세탁 관련된 부분의 혐의가 조금 인정이 될 수 네. 있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빨리 잡아오고 싶어서 잡아올 수 없었던 환경이었던 거 그거는 좀 제가 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지금 황 소장님 예. 여기 표현을 보면요. 정유라가 앞부분에 나옵니다. 일단 아이가 보고 싶냐고 물었는데 약간 동문서답을 합니다. 어머니랑 이 아이를 낳고 심경이 복잡해서 어머니 최순실과 자꾸 싸우게 되니까 그 다음 표현이 이겁니다. 아시다시피 저랑 저희 어머니랑 재산 포기각서까지 쓸 정도로 사이가 많이 틀어졌다. 이거는 국내 언론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라는 것은 결국 정유라도 덴마크에서 국내 언론의 기사 검색을 쭉 하고 있었다. 지금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다 하고 있었고 네. 그것뿐만 아니라 변호사나 또 조력자들을 통해서 수시로 네. 대화를 하고 있다. 체포된 인원이 5명 아닙니까? 네. 20대 남자 경원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었고 보모도 있었고 이렇게 그다음에 뭐 성마 관련 인물도 있었던 걸로 네. 보이는데 이렇게 본다 그러면 결국은 그 치밀하게 네. 도피를 갖다가 지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네. 저 올보로라는 데가 한국 사람이 거의 없어요. 취업에 가 있는 사람 말고 자영업자들은 거의 없고 한국 식당도 없고 아하. 교민들이 뭐 한 수십 명밖에 안 되는 네. 한마디로 덴마크에서도 한국 사람이 제일 적게 사는 데입니다. 제가 저 근처에 옛날에 간 적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유라가 저기에 은신하는 부분에서는 네. 뭐 저기 근처에 성마장에 비타나 버이라는 말을 네. 중개한 사람이 성마장을 한다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연고와 조력자와 이런 부분을 갖고 했는데 네. 정유라가 지금 인터뷰하는 내용을 너무 믿어도 안 된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구금돼 있는 상태에서 전화기를 좀 빌려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국내의 변호사하고 충분히 통화를 했을 거고 엄마한테 다 밀었을 거고 자신 엄마는 지금 이야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건요. 저희들이 이 방송에서 검찰을 보고 특검 전에 검찰을 보고 왜 정유라 체포 안 하느냐. 그랬었죠. 굉장히 중요한 수사의 핵심 관건인 인물이다. 네. 또 이 특혜의 특정 기업의 특혜의 수혜자이자 또 그 특혜의 계약자이다. 네. 그런데도 왜 안 하느냐 했는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10월 말에 지금 덴마크 저기 있었는데 잠깐씩 뭐 독일에 갔겠지만은 네. 그간에 지금 2달이 넘도록 여권 무효화 조치도 지금 아직도 여권이 유효하다잖아요. 그렇죠. 20일 정도. 오는 19일까지 효력이 있고 20일부터 무효가 된대요. 예. 그거는 제가 확인. 예, 그다음에 네, 먼저 말씀 네, 듣고 그 올게요. 여권 네네. 무효. 아니 대사가 통보를 안 해서 그렇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네. 빨리 했으면 벌써 무효화 됐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적색 경보도 지금 3일 인터폴이 오늘 결정한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솔직히 말하면 한국의 사법부나 한국 정부는 정유라에 대해서는 특혜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특검 오기 전까지는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러네요. 놔둔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 부분은 일리가 있어요. 네, 백 변호사님. 오늘 지금 이제 네. 그 여권 그 반납 명령서가 정유라한테 전달이 됐어요. 네. 그동안에 소재를 몰랐으니까 직접 전달이 네. 안 됐고 나중에 그거는 일정 기간이 지나야 이제 효력을 발휘하는 건데 오늘 전달이 됐으니까 이제 여권은 일주일만 지나면 네. 무효가 됩니다. 그거는 조금 전에 확인이 된 거라 그건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근데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거 황정수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감정하고 법하고는 조금 또 다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정유라 씨를 빨리 안 데려오는 거에 관련해서는 불만이 많았는데 네. 지금 최근에서야 이제 좀 이대 그 업무 비리 관련돼서 뭐 입시 비리나 네. 그 안에서 들어가서 그 성적 받는 거에 관련된 비리가 있었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되면서 업무방해 혐의를 이제 인정을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혐의를 명확하게 확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뭐 체포영장을 발부한다거나 네. 송환을 뭐 요청한다거나 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물론 그 당시에 검찰이 정유라를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그럼 좀 더 빨리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게
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을 한마디 비난한다기보다 30초만 이야기할게요. 30초만. 저도 아니 말을 정확하게 해야죠. 무슨 네네.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네, 220억 계약자에 네. 80억 네네. 수혜자에 그다음에 네. 불법 성공까지 있는데 그 부분이 혐의가 아니면 뭐가 혐의예요? 2대 입학은 그렇다 치고. 네네. 자, 이게- 저희끼리 열을 올릴 네, 필요는 맞습니다.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네네, 말씀하시죠. 백 변호사님 물론 법적으로는 이대 부정 입학이 최근에 드러났다 하지만 이대 학생들이 뭐 때문에 데모를 했습니까? 낌새가 뭔가 불편하니까 데모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그때 예의주시하고 정유라에 대한 조사를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서 의원님, 네. 요 말씀만 듣고 우리 저희가 전화 인터뷰 하나 할 텐데 지금 특검 말고 검찰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앞서 우리 황 소장님도 지적하고 송 의원도 지적했지만 물론 백 변호사님도 그 기본 골격은 같을 거예요. 네네. 검찰이 그동안 팔짱만 끼고 있었다. 이거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요. 이 국면이 끝나면 반드시 검찰 개혁 문제도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음번 정권에서 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는 네. 이 언론 조사에 네. 압도적으로 검찰 개혁이 높게 나왔습니다만은 네. 늘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이 검찰 개혁은 이 국민적 과제로 떠오르고 지탄의 대상입니다만은 이번 이 사건이야말로 네. 가장 사실 핵심이고 그 잘못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그러니까요. 게 아닌가 네. 싶습니다. 지금 또 세 분 다 말씀하신 게 공통적인가만은 그렇죠. 네. 어쨌든 가장 이 초기부터 이 사건의 출발이 네. 사실은 정유라거든요. 그렇죠. 네. 이대 입학 부정 입학 문제. 네. 그다음에 또 지금 청문회까지 다 했습니다만 네. 삼성으로부터 온갖 이 받은 특혜. 네. 그 당사자가 정유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사실은 검찰 초동 수사 단계에서 네. 가장 먼저 신병을 확보하거나 또는 네. 증거를 네. 정유라에 초점을 맞춰서 네. 출발했어야 될 아하. 것들을 그러니까요. 이렇게까지 길게 끌고 갔다는 것은 네. 큰 문제죠. 네, 지금 상대적으로 박영수 특검이 국민적 기대와 관심을 받는 이유는 그 반면에 검찰이 그동안 형편없게 해왔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자, 정유라와 현지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던 박훈규 씨, 1인 미디어입니다. 혼자 이렇게 취재도 하시고 글도 쓰시는데 영상도 찍고요. 1인 미디어 박훈규 씨를 전화로 직접 연결해 볼 땐 지금 덴마크 현지가요. 새벽 1시 33분입니다. 이제 34분 됐네요. 한 8시간 정도 차이가 나니까 지금 밤인데도 저희 뉴스파이터 전화 연결을 위해서 지금 잠을 주무시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박훈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계신 곳이 발음이 올보르라고 하는 게 맞나요? 어떻습니까? 예, 올보르라고도 하고요. 네. 올보르그, 영어 표현을 올보르그라고도 합니다. 두 가지 표현을 이렇게 좀 섞어서 표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유라가 조사를 받는 곳이 올보르 중앙경찰서에서 지금 구금돼서 조사를 받는 건가요, 혹시? 거기는 이제 경찰서는 이제 구금되어 있는 곳이고요. 네. 오늘 영장 심사를 받은 것은 올보르 법원입니다. 아하, 올보르 네. 주에 있는 법원이요. 네. 예. 지금 저희가 방송 전에 확인해 보니까 덴마크 현지 법원이요. 정유라의 구금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즉 1월 30일까지 4주 연장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첫 번째가 이제 도주 위험을 좀 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 측에서 인터폴 수배 내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유라가 알고 있었다라고 또 답변을 했었고요. 네. 그 외에도 많은 혐의 부분에 대해서 입증하는 부분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네. 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둬야 되기 때문에 아하. 아마 그 정도의 시간을 두고 이렇게 구금 명령을 내리지 않았나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뒤집어 보면 덴마크 사법당국도 이 정유라 관련 문제의 심각성, 중요성을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그 법정에도 이곳의 그 현지 언론들도 네. 많이 그 눈에 보여서 이 정유라 건 한국의 최순실 데이트에서 많은 관심을 좀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럼 얘기를 다시 돌려서요. 이 박 선생님은 이 정유라 관련 추적을 언제부터 해오신 건가요? 사실상 직접 제보라든가 정보를 취합하는 거는 11월 때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12월 18일 날 사실상 이제 독일로 먼저 들어와서 독일 내에서 이제 어떤 교민들과 주변 인물들을 이제 접촉하면서 계속해서 정유라의 그동안의 행적을 좀 추적하면서 지금 오늘 이제 이곳 덴마크까지 이렇게 온 거죠. 네. 지금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는 그 박 선생님이 전해주신 사진도 이 정유라와 또 덴마크 국선 변호인이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만 직접 대면에서 정유라를 보셨을 때 첫 느낌은 어떠셨어요? 정유라가 이런 사람이구나. 혹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만난 장소가 그 바로 영장 심사가 이루어지는 법정 안이었습니다. 네네. 법정 안이었고 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약 한 10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어서 그 한국의 언론들과 그 현지 언론들 사이에 많이 둘러싸여 있어서 좀 약간 좀 당황한 모습을 좀 보였고요. 이후에 이제 그 본격적인 질문을 이어갔을 때는 굉장히 좀 차분한 모습을 유지를 하면서 네. 마치 좀 준비된 답변을 내놓듯이 아주 명확한 이야기를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 목소리에 약간 그 미세한 떨림은 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목소리 톤이나 이 목소리 크기가 좀 이 표현은 좀 부적절할 수도 있겠지만 좀 밝아 보였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밝아 보였다기보다는요. 네네. 저희가 이제 많은 질문들을 했지만 네. 사실 이미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알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이제 많은 준비를 했지 않았나라는 느낌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어떤 변호사한테 네. 어느 부분에 일정 부분에 조력을 또 받지 않았나 그런 부분까지 좀 의심해 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그 답변하는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논리를 갖추고 차분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오히려 밝았다기보다는 나름대로 정유라 입장에서는 마치 준비를 좀 단단히 하고 나서 차분하게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느껴졌을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 어떤 질문을 박 선생님이 하시니까 정유라가 소리내어서 울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현재 심경을 어떠냐고 물었을 때 네. 그 아이가 보고 싶다, 아이와 함께 하고 싶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그 목소리가 이제 좀 떨리면서 이제 울음 섞인 목소리를 좀 비쳤죠. 네. 정유라가 유독 아이에게는 좀 약한 모습이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혹시 인터뷰를 쭉 진행하시면서 이 부분은 좀 주목할 만하다. 혹시 그런 내용이 혹시 있었다면 저희에게 좀 알려주시죠.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우선 이제 이대 그 부정 입학과 관련해서 네. 사실상 그 정유라가 그 휴학을 하지 않고 독일로 들어와서 네. 그 과제물을 채점해서 비학점을 받아서 이화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왜 휴학을 하지 않고 독일로 들어왔냐라고 했을 때 본인은 자퇴를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자퇴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네. 그 부분이 그럼 나중에 추가로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 외에 이제 그 특검에서 이제 공개된 혐의 중에 이제 해외 재산 도피 부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명확하게 자신의 아버지 정윤회 씨 강원도 땅을 대출로 전부 대출로 해서 매입을 해서 그 과정에서 다 서울에서 갚았고 네. 이곳에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다 납부를 해서 그것이 해외 재산 도피는 절대 아니다라고 네. 이제 이야기를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또박또박 이야기를 해서 이건 사전에 조금 준비하는데 그런 답변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죠. 네. 지금 저희가 그 현지에서 JTBC의 신고로 긴급 체포되는 영상도 지금 함께 저희가 보여드리고는 있는데요, 박 선생님. 이 직접 정유라를 대면했을 때 그 오랜 도피 생활, 정유라 본인이 도피라고 느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랜 도피 생활을 한 사람 같이 좀 초췌했나요? 어땠습니까? 저희가 사진만으로는 좀 구별하기가 어려워서요. 어땠습니까? 느낌이? 사실 이제 이곳 덴마크에 언제부터 들어와서 생활을 했냐라고 했을 때 9월 달부터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하, 9월요. 네네. 그동안 이제 그 전에 이제 언론에서는 뭐 지난 12월 15일 날 프랑크푸르트에서 목격을 했다라는 규민 제보라든가 12월 6일 날 그 독일의 카르스루에서 목격했다는 여러 그렇죠. 가지들이 네네. 있었는데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독일 가지 않았냐고 했을 때 집에 다녀오기 위해서 잠시 다녀왔다. 하지만 쇼핑은 하지 않았다. 아하. 하고 사실 생활은 이곳에서 9월부터 생활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초췌한 모습이라기보다는 어저께 그 JTBC에 이제 그 신고로 경찰 체포된 시간이 밤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네. 아마 집안에서 이렇게 그냥 편하게 있다가 아하. 체포가 돼서 밤새 조사를 받고 네. 경찰서에서 이렇게 구금되고 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좀 하루 정도를 좀 고생을 하다 보니까 아하. 그런 초췌한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네. 크게 별다른 점은 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그 정유라와 함께 있던 인물들이 남성 2명에 또 육아 도우미로 보이는 60대 여성 1명, 그리고 정유라의 아들 이렇게 총 5명이잖아요. 지금 이제 정유라가 구금이 연장돼서 조사를 계속 받고 있을 텐데 나머지 남성 2명과 육아 도우미 그리고 그 아들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혹시 취재가 좀 되셨나 여쭤봅니다. 사실 어저께까지만 해도 뭐 20대 남성도 뭐 같이 체포가 된 걸로 알려졌었는데 네네. 제가 정유라 씨한테 직접 혼자 체포됐느냐고 물어봤을 때 본인이 혼자 체포됐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아하. 아직 체포됐던 그 집안에 아직 남성과 그 60대로 보모로 추정되는 분은 아직 그 집에 좀 남아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거는 사실 그 보모 60대 보모는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정유라를 추적하기 위해서 접촉을 좀 하려고 계속해서 알아봤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조선족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아, 조선족이요? 네. 아하. 네. 아하. 지금 60대 육아 도우미는 지금 우리 박훈규 PD님이 보실 때는 조선족 여성인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계셨고 그동안 계속 이 정유라 관련 취재를 위해서 계속 접촉을 시도했던 그런 여성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분이 아마 슈미텐에서 그 비대 그 호텔에서도 아마 정유라의 아이를 처음부터 보모로 이렇게 봐주던 분이 있고 네. 중간에 아이가 보모 이렇게 바꾸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여성이 지금도 계속해서 정유라의 그 아이를 네. 이렇게 보모 역할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았나 좀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혹시 박 PD님이 그 질문 중에 혹시 한국에 있는 이경재 변호사와 연락을 자주 취했느냐 혹시 이 질문도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제 질문은 이곳 독일과 덴마크에서 변호사 선임이 되었냐고 그런 질문이었고요. 네네. 정유라 씨가 이제 답변하기에는 제 질문 조금 잘못 들었는지 이 서울에서 변호사님이 도움을 주고 있다. 그래서 서울의 변호사님이 이경재 변호사를 이야기하는 거였더니 맞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뭐 서울에서 이경재 변호사한테 어느 정도의 법적 조력을 조금 받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네. 그런 대답을 통해서 조금 의심을 좀 할 수 있었죠. 네. 박 PD님, 한국에서는요, 일각에서는 그런 의혹도 있었습니다. 지금 박영수 특별검사팀이요, 정유라의 아버지 정윤회 씨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했는데 이를 두고 혹시 정유라에게 조언을 해주는 세력이 아버지 정윤회가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의 시선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아니요, 그 아버지 정윤회 씨에 관련돼서는 질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오늘 그 재판 전이고 시간이 그렇게 길었던 상황이 아니고 다른 수많은 취재진들도 그 여러 가지 질문들을 주고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하, 네. 정윤회 씨와 관련해서 질문까지는 하지 못했고 주로 이제 최순실 씨와 관련된 질문들을 네. 주로 많이 했던 편이죠. 그렇군요. 이 제한된 시간만 허용되다 보니까 상당히 긴박하게 인터뷰가 진행이 된 것 같은데 끝으로 박 PD님, 조금 전에 저희 이제 패널분들이 이제 그런 전망을 해주셨어요. 지금
정유라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 모른다고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여전히 이 답변조차도 앞으로 이제 모르쇠로 일관할 것이다. 그래서 큰 기대를 정유라로부터 크게 할 것은 너무 낙관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현지에서 박 PD님이 취재하시면서 느낀 점은 어떻습니까? 정말 정유라가 폭탄 발언 내지는 술술 특검이 국내 온다면 특검에 뭔가 폭탄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이시나요?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하, 왜 그러냐면 오늘 이 상황에서는 이제 갑작스러운 상황이었고 법정 안에서 기자들한테 둘러싸여서 본인 어떤 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현재 선임한 변호사는 독일 변호사고 오늘 이 지금 영장 심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것은 이 덴마크 국선 변호인입니다.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언어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옆에서 변호사가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조력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본인이 이제 그렇게 아직 나이가 어리고 네. 그 상황이 조금 혼란스러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수 있지만은 네. 서울에서 이제 특검을 조사받는 과정에서는 뭐 이게 지금 얘기 나왔던 이경재 변호사라든가 네. 여러 변호사의 조력을 분명히 받을 거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는 어떤 아무 얘기도 안 하거나 아니면 상당 부분을 많은 부인하거나 아하. 네. 그렇게 하지 지금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폭탄 발언이라든가 그렇게 아하.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사실 비대학 설립에 그 개입했던 박승관 변호사를 만났을 때도 네. 박 변호사께서도 자기가 변호사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말 한마디도 못하게 할 것이다. 아하. 그런 말들을 비추어서 네.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이제 네. 보고 있는 거죠. 아하. 알겠습니다.